제가 금속 가공을 할 때 금속 소재에 대한 부분인데 금속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철판을 어떻게 만들, 철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심지를 넣어라. 가로 세로 X자 심지도 냈고, 꾸불꾸불한 비정형적인 정형적인 심지와 비정형적인 심지, 또는 서로 그것이 그 제품에 따라서 두께가 틀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넣는다. 자갈 구조처럼 이렇게 철 알갱이들을 사이즈별로 틀리겠죠. 철 알갱이들을 동그란 알갱이들, 네모난 알갱이도 수없이 넣어가지고 결합해서 단단한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단단한 구조를 거기다 샘을 부으면 됩니다. 그런 형식으로 철판을 가공하거나 철근을 가공한다. 철근도 안에다 심지를 넣어줄 수 있을까요? 심지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넣으면 훨씬 더 굵은 거에다가 얇은 거, 굵은 거보다 얇은 거를 여러 개 넣어주면 훨씬 더 튼튼한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철판을 가공할 때도 이런 식으로 굵은 것과 얇은 것을 번갈아 가지고 하거나, 그것을 꾸불꾸불한 정형적인 상태와 비정적인, 대나무의 그 밭의 그 뿌리처럼 비정형적인 꾸불꾸불하게 서로 방향이 충격이 오더라도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도록, 이 방식을 제가 어디서 사용을 했냐면, 흡음재 있잖아요. 흡음재에서 올 때 실타래처럼 하는 게 있잖아요. 정형적인 가로 부분, 세로 부분, X자 먼저 넣고 꼬불꼬불한 수많은 것을 넣어가지고 음파가 들어올 때 사방으로 분산, 그걸 선을 타고 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선을 타고 분산을 하면 순식간에 흡수돼 버립니다. 그것을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을 해주면 더 좋죠. 한 겹이 아니라 두꺼운 거 큰 걸로 할 바에야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을 통과해서 두 겹을 통과를 해주게 하는 거예요. 두 겹 사이에 약간 단단한 소재를 넣어주면, 흡음재지만 약간 단단한 재질을 넣어주면 더 강하겠죠. 이런 식으로 흡음재를 만들고, 맨 뒷판에는 단열재 같은 거나 아니면 고밀도 탄력포매나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마저 소리를 소멸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런데 고밀도 탄력폼 소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단단한 형태의 것을 같이 흡음재하고 넣어갖고 흡음재를 소재로 사용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럼 철판도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할 수 있을까요? 철판도 흡음 소재처럼 이렇게 가로 세로 또는 X자 비정형적인 상태와 정형적인 상태와 비정형적인 상태 꼬불꼬불 또는 조각들을 넣는데도 이런 자갈 구조처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뒤에다가 여러 겹의 판을 겹쳐서 만드는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 겹이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방식은 이제 제 방식이다. 심지를 넣어서 금속을 가공하다. 심지를 철판이 됐든 철근이 됐든. 그럼 이 심지를 넣어서 가공하는 형태가 부품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일반 모든 부품에도 이 심지를 넣어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심지를 넣어서 가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제품이 견고합니다. 집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건축을 할 때도 기둥 부분을 세운다 그러면 철근이 들어가잖아요. 철근이 들어가는데 동일한 사이즈의 철근만 들어가죠. 근데 이 철근을 갖다가 동일한 사이즈가 아니라 보다 얇은 철근이라도 세밀한 구조를 주거나 꾸불꾸불한 형태를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다 강하게 버틸 수 있겠죠. 특히 밑바닥 부분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밑바닥, 견주문 건물의 기초가 되는 밑바닥 부분을 내진 규조를 갖추기 위해서 가로 세로 정형적인 철근을 집어넣어주거나, 보다 얇은 철근들이 철사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없이 들어가서 서로 간에 딱 잡아주는 형태, 이런 식으로 충격이 와도 꾸불꾸불한 여러 가지 정형적인 방향과 비정형적인 방향을 만들어서 충격이 사방에 순식간에 사방으로 흡수되는, 그거보다 더 큰 힘이면 여지없이 무너지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더 큰 지진이 올 때는 결국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벽체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또는 2층, 2층, 1층, 2층, 3층 올라갈 때 바닥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드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정형적인 심지와 비정형적인 심지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금속 가공, 철판, 철근 이런 식으로 하거나, 또 알갱이를 넣어 다양하게 금속 가공을 하거나, 하나의 어떤 그 강철 부분이다. 그러면 강철 알갱이를 넣어주거나, 다양한 소재의 알루미늄, 텅스턴, 다양한 소재를 결합해서 아주 튼튼한 구조의 심지를 가진 강철 소재와 그래서 가벼운 알루미늄과 텅스텐, 가벼운 소재들을 같이 결합해 갖고 만들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그것을 한 군데 이렇게 프레임은 강철로 만들고 안에다가 여러 가지 것을
알루민 소재를 넣었고 가운데는 알루미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텅스텐이다 그러면 텅스텐 또는 구리다 그러면 구리로 이렇게 만들. 각각의 두 가지를 프레임은 강철로 만들고 나머지는 가벼운 금속.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더 작은 것으로 쪼개놓을 수 있을까요? 알갱이 형태로도 할 수 있을까요? 알갱이 형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금속 소재 가공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 소재 부분인데 제가 그 태양전 그 콘덴서 겸 배터리 겸 태양 전지를 만들 때 두께가 틀린 금속판에 여러 개를 결합, 뭐 3겹이 됐든 4겹이 됐든 5개, 10겹이 됐든 해서 마음이죠. 3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금속 소재의 두께를 틀리게 하면 전기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얇게 중간 대중소라 했을 때 두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전기가 흐르는데 그 금속 소재 안에도 입자 알갱이 크기나 또는 나노 형태라도 아주 작은 크기가 됐든 큰 크기가 됐든 다양한 수백 개 사이즈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대중소라고 인지를 합시다. 입자 알갱이 크기로 대중소라면 제 평균 여론에 따라서 그것이 전기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 때문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잘게 쪼개서 전기선을 만들어 그 안을 흐르게 되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금속 소재를 만드시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또는 그 수없이 흐르되 약간 굵은 알갱이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굵은 알갱이 심지를 좀 그러니까 굵은 알갱이 몇 회 작은 알갱이 이렇게 갖고 튼튼하게 또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방식으로 금속 소재를 만드시면 제 방식에 전기가 흐르는 전기가 저장되는 콘덴서 겸 배터리 체양전지의 금속 소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제가 그 톱밥을 가루로 내 갖고 뭐 톱밥이 이제 알갱이 입자 알갱이가 틀리게 만들 수 있겠죠. 톱밥도. 그래서 입자 알갱이를 틀리게 하거나 나무 조각을 섞어서 자갈처럼 만들어주고, 나무 조각도 이렇게 나무 조각을 섞어서 자갈처럼 만들어준다. 또는 녹슬지 않는다면 금속 조각도 상관없다. 또는 합성 섬유라든지 섬유질도 상관없다. 알갱이 형태로 집어넣던 사각 알갱이, 댕구란 알갱이, 뭐 다양한 형태로 또는 심지 구조를 섬유질을 같이 넣어 심지 구조를 넣어줄 수 있다. 가로 세로 아니면 꼬불꼬불한 형태. 그러니까 그 톱밥을 다양한 형태의 알갱이 사이즈로 만들 수 있다. 나무 조각과 결합할 수 있다. 또는 종이 펄프하고도 합쳐져서 합판을 만들 수 있거나 가구 소재로 만들 수 있다. 여기다가 돌가루를 인위적으로 외국에서 좀 형형색색의 돌가루를 섞어서 만들어 줄 수 있고, 그걸 같이 붙여줄 겹의 형태로 붙여줄 수 있다. 위에다 깔아줄 수 있다는 거죠. 한 겹은 종이 톱밥과 종이 펄프로 만든 합판에 나무 심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알갱이 형태로 또는 가로 세로 X자 뭐 다양한 꾸불꾸불한 형태 합성섬유도 섞어줘서 질기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합성섬유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판의 형태로 만들어 준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거기다가 돌가루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섞어서 중간에 같이 섞어서 결합을 해준다. 이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종이톱밥 이런 합판이라도 곰팡이 안 설게 하는 에어컨 뿌릴 때 있잖아요. 그거하고 방수 제제를 같이 넣어서 처리해 줄 수 있다. 또는 곰팡이 제제를 넣고 잘 안 섞게 하고 거기다가 방수칠을 추가로 표면 코팅을 해줄 수도 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모든 합판과 석고보드도 이렇게 곰팡이 제제를 넣고 방수 코팅을 해주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종이박스나 어떤 포장 용기, 뭐 작든 크든 골판지가 됐든 뭐 이렇게 곰팡이 제제를 넣는 에어컨식으로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이박스에 곰팡이 잘 안 슬도록 그렇게 살균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죠. 종이박스를 먹는 건 아니니까. 종이박스나 비닐에다가도 비닐은 곰팡이 잘 안 슬죠. 비닐이 잘 쓰는 종이박스 골판 이렇게 크든 작든 이런 소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유한낙스 뚜러퐁이 들어가서 그냥 보다 안전한 형태로 섞어가지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유한낙스 과산화수소수 베이킹소다가 들어가가지고 섞어서 그걸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벽체에다가 톱밥 합판에다 가공을 이걸 넣을 수 없을까요? 유한낙스 뚜러퐁 넣을 수 있습니다. 유한낙스 아니면 과산화수소수 베이킹소다의 결합을 넣어서 항균 벽도 만들 수 있고 항균 제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가구의 형태로 만들어 주거나 돌가루 아트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 그랬죠.
이렇게 판에다가 갑질 돌가루 이런 식으로 돌가루를 섞어서 형형색색 예술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그럼 밑에 이제 종이 톱밥과 나무 조각 또는 어떤 나무 가로 세로의 심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판을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합성 섬유도 가능하고 금속 소재도 가능합니다. 금속 소재도 가능하고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나무 조각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염색을 좀 아트적으로 해가지고 아트적인 판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에다가 돌가루를 입혀가지고 할 수도 있다. 하이그로시에다가 돌가루를 섞어준다. 이런 것. 입자 굵기를 각각 틀리게 만들어 주시다. 아주 분말 형태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돌가루를 그리고 좀 크든 작든 뭐 잘갈 구조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이그로시하고 이거를 같이 합하고 표면을 나중에 가공해서 연마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약간 미끄럽게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어디다 쓰냐면 가구에도 쓸 수 있고 벽체에도 쓸 수 있고 실내 디자인하는 모든 부분들 그 다음에 외장벽에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합성섬유하고 돌가루를 결합할 수 있을까요? 합성섬유도 그냥 서로 녹여가지고 돌가루하고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또 소용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하이그로시하고 금속 소재의 결합, 잘 녹슬지 않는 메탈 소재, 금속 소재의 결합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요새 메탈 타일 나오잖아요. 붙이는 그런 식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고 두께를 자연적으로 조절해서 외장벽으로 또는 내부 벽으로도 각종 인테리어 가구 만들 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자갈 부분 시멘트를 염색을 지금 뭐 회색하고 하얀색이지만은 아트적으로 시멘트를 알갱이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시멘트도 알갱이를 심지를 넣어가지고 알갱이를 넣어서 알갱이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시멘트도 알갱이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심지를 넣어서 뭐 이렇게 안에다 돌로 갖고 묻는 뭉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시멘트도 알갱이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멘트를 다양한 색을 넣어서 좀 조잡한 색을 넣으면 조잡하게 나오고 아트적인 색을 넣으면 아트적 금색, 은색, 메탈 소재도 넣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멘트 색깔을 만든다. 수십 가지도 될 수 있다. 거기다가 모래를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 천연 느낌을 주고 싶으면 외국으로부터 형형색의 잡도를 분쇄해가지고 가루 형태로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사이즈의 입자 알갱이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결합해서 아트벽, 시멘트하고 또는 이렇게 이런 돌가루를 합해가지고 돌가루를 모래로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갖고 아트벽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거기다 인위적으로 서로 이렇게 강하게 결합시키기 위해서 본드 종류를 좀 더 넣는다든지 본드 아니면 뭐 다른 결합할 수 있는 뭐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다 합성섬유를 조각을 넣어줄 수가 합성섬유를 줄기를 넣어줄 수도 있고 금속 소재를 넣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아이디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판의 형태로 타일이나 뭐 외장벽에 이렇게 해준다든가 실내 벽으로 하다거나 바닥재로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그냥 돌가루를 분쇄를 해서 입자 알갱이 상태로 팔아도 된다는 거죠. 돌가루를 아주 미세한 분말부터 시작해서 사이즈별로 형형색색을 넣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시멘트 섞어서 쓰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시멘트도 다양한 색깔을 뭐 크레파스 물감 판들지 아트적인 걸 원하는 사람은 뭐그 입자 알갱이 시멘트 알갱이도 틀리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런 형태로 팔고 모래 형태도 약간 금빛 모래를 원한다. 그럼 그 모래 같은데도 금색을 갖다가 염색을 해갖고 판다든지 금색 모래를 염색을 해갖고 판다. 일반 이렇게 산업 현장의 모래인데 은색 형태 이렇게 그리고 다 쓸 데가 있거든요. 은색 메탈 느낌을 준다. 아트적으로 염색을 해서 그걸 파는 거죠. 이 부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형태의 합성 섬유의 조각들을 알갱이들을 만들어서 판의 형태로 합성 섬유를 판의 형태로 만들어도 되고 두터운 판으로 만들어 단단한 결합을 위해서 거기다가 합성 섬유를 심지를 넣어갖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거나 이런 게 가능하죠. 플라스틱도 단단한 게 있으니까 단단한 것과 유연한 것 이것을 결합해서 합성 섬유 판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좀 투명하면서도 강력한 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를 넣어서 투명하면서도 좀 강력한 판으로, 심지를 정형적인 것과 비정형적인 것을 합성섬유 판으로 만들 때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 광섬유도 판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뭐 이게 합성섬유라고 판의 형태로 못 만들겠습니다. 단단한 재질이 있을 거고 두께도 마음대로 조절하고 가로설에 또는 X자 또는 다양한 정형적인 것과 비정형의 심지를 넣어서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거를 방탄소재로 사용할 수 없을까? 합성섬유를 가지고 그럼 방탄소유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정형적인과 비정형적인 심지를 넣어서 여러 겹을 해주면 훨씬 더 뚫기가 힘들겠죠. 여기다 이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 스프링 구조에 볼록볼록 들어가는 이게 볼록이를 같이 뽁뽁이 볼록이처럼 이렇게 합성섬유를 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연하면서도 그래 볼록의 이렇게 충격을 외부 충격을 견뎌내도록 뭐 고밀도 자 설모를 만들 때 고밀도 탄력판 쿠션 고밀도 탄력 쿠션 이런 식으로 설모를 오토바이 헬멧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재를 넣어주면 훨씬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식은 그 다음에 철모나 산업안전 모자 이런 데 안전 모자에도 찍찍이 방식으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방식은 오토바이 헬멧도 이런 식으로 고밀도 탄력판 밑에 쿠션 고밀도 탄력 여러 겹을 해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단단한 것과 유연한 것을 번갈아 가서 배치해가지고 그 목적을 따라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합성섬유도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합성섬유를 여러 겹을 한다. 그러면 하나는 단단한 소재를 안쪽에 넣어주고 유연한 소재를 넣어주고 안쪽 고밀도 탄력폼처럼 합성섬유를 운영할 수 없을까요? 그렇죠.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로. 그럼 그걸로 이제 방탄 소재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합성섬유에다 금속을 결합해서 방탄섬유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합성섬유를 스프링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결합을 시켜 압착을 시켜가지고 해도 훨씬 더 강력한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촘촘히 하면 더 좋겠죠. 단단한 고밀도 탄력폼처럼 합성섬유를 하는 판을 만들거나 유연하게 만들거나 쿠션 형태로 이 두 가지 이렇게 단단한 합성섬유 판 유연 이거보다 쿠션이 좀 되는 합성섬유 만들 수 없을까요? 이 방식으로 이제 합성섬유 판을 만드시면 제 방식에 해당한다. 단단한 재질과 단단하지 않은 재질. 플라스틱도 가능하잖아요. 플라스틱도 가공할 때 보다 단단한 재질을 만들거나 거기다 좀 쿠션 형태로 쿠션이 좀 되는 좀 부드러운 소재로서 플라스틱 플러스 합성섬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플라스틱 강화판과 합성섬유가 들어가서 쿠션 역할을 해서 그래서 서로 여러 개 결합시켜서 개인적으로 결합시켜서 만드는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합성섬유의 자체를 단단하게 만들거나 또 유연하게 두 가지를 결합시켜도 되고 그거를 프레임은 단단한 합성섬유 심지로 들어가고 뭐 가로 세로 정형적인 것과 비정적인 프레임 에다가 유연한 소재가 알갱이 형태로 들어가서 결합하는 형태도 만들어 이렇게 소재에 대한 소재 가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